출근길에 카페에 들렀다가 메뉴판 앞에서 또 잠깐 멈춰섭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라떼를 마실지 별거 아닌 선택인데 왠지 쉽게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뒤에 줄이 서 있는 게 느껴져서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고 말해버립니다. 내가 정말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더합니다. 동료가 오늘 뭐 먹을까요? 하고 물어오는 순간 왠지 모르게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아무거나요?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사실 아무거나 괜찮은 게 아닌데 그냥 누군가 대신 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퇴근 후에는 중요한 일을 하나 시작해보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유튜브를 1시간째 보고 있습니다. 끄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자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가슴 한편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내려앉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할까? 이렇게 의지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으니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겠지.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나약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고 자책했던 밤이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쳐있는 건 당신이 나약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소한 결정 하나 내리기가 버겁고 중요한 일 앞에서 자꾸 주저하게 되고 아무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아지는 그 무거운 감각. 그건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지금 이 순간 보내고 있는 가장 솔직하고 다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당신의 뇌가 더 이상의 소진을 막기 위해 작동시킨 아주 지혜롭고 자연스러운 자기보호 본능이에요.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견뎌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의 에너지가 조금 고갈되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처음 마주했을 때 참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스스로에게 얼마나 가혹한 말들을 퍼부어왔는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말들을 자신에게 해오진 않으셨나요?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이런 건 아닐까? 이러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라고요. 그 자책감을 오늘만큼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감각의 진짜 이유를 차분히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실마리는 한 남자의 아주 특별한 실험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730일, 그러니까 꼬박 2년 동안 매일 똑같은 옷만 입는 실험을 했습니다. 밤색 정장, 검은색 터틀넥, 검은색 구두. 단 하나의 조합만 반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이상하게 볼 거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아무도 그의 옷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느라 쓰이던 뇌의 에너지를 온전히 다른 곳에 쏟을 수 있게 되자 그의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도 평생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단지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이유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뇌의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붓기 위해서요. 이게 단순한 습관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매일 느끼는 그 지독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의 진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유독 선택을 버거워하는지, 왜 중요한 결단 앞에서 자꾸 주저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어떻게 조금씩 덜어낼 수 있는지, 억지로 의지를 쥐어짜거나 자신을 다그치는 방법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 작심삼일은 결국 마음이 약한 탓이다. 열심히 하면 못 해낼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왔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나, 결단력이 없는 나, 남들보다 나약한 나.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그리고 그 생각은 조용히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뿌리를 한번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보려고 합니다. 과연 정말 그게 우리 탓일까요? 심리학에는 선택 피로, 디시전 패티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내용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의 뇌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정의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배터리처럼요. 그리고 그 배터리는 거창하고 중요한 결정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이 이메일에 지금 답장을 해야 할지 말지. 이처럼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선택들에도 뇌의 에너지는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소모됩니다. 스마트폰에 수십 개의 앱을 동시에 켜두면 정작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할 때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뇌가 정확히 그렇게 작동합니다.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선택의 요구들에 치이다 보면 저녁이 될 즈음엔 정작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멍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간단한 것도 결정을 못하지 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건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스마트폰에게 왜 넌 전화를 못 받니? 라고 화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오늘 하루 충분히, 아니 과하게 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리학자 샤이 덴지거가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5방 심사를 하는 판사들의 결정 패턴을 분석했는데 아침 첫 심사에서는 약 65%의 수용자에게 가석방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심사 건수가 쌓일수록 가석방 허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의 허가율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판사들이 점점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결정을 내리느라 뇌가 지쳐버리자 가장 안전한 선택인 현상유지, 즉 기각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중요한 결단을 내일로 미루게 되는 건 당신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오늘 하루치 배터리를 이미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요한 일일수록 더 강하게 미루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 낯선 것을 향해 섣불리 뛰어드는 행동은 대부분 치명적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열매를 함부로 먹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길로 무작정 들어서는 행동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낯선 것 앞에서 멈추고 신중하게 관망하고 익숙한 것에 머무는 개체들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뇌 깊은 곳에 자리한 편도체, 에믹달라라는 아주 오래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낯설고 불확실한 것을 마주하는 순간 자동으로 경보를 울립니다. 위험할 수 있어. 멈춰. 아직 때가 아니야. 이것은 의식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이미 신체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심장이 약간 빨라지거나 괜히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갑자기 다른 걸 하고 싶어지는 그 감각들이 전부 편도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즉, 당신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회피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신의 뇌가 지금도 성실하게 수백만 년 전의 방식으로 당신을 지키려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편입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시대에 뒤처져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겁을 먹었던 나 자신이 문득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능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 했던 것이라고요. 어쩌면 당신의 망설임도 그런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아주 뿌리 깊은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해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 바빠야 열심히 사는 것이고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이라는 인식.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고 회의를 하면서 카톡을 확인하고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 소피 르로이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의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린 뒤 다시 원래의 일에 완전히 몰입하기까지 평균 23분 15초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23분 15초.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현상을 주의력 잔류, 어텐션 외지주라고 부릅니다. 주의가 분산되고 나면 이전에 하던 일에 대한 생각이 찌꺼기처럼 뇌에 남아서 새로운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책을 읽다가 스마트폰 알림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표면적으로는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아직 스마트폰에 반쯤 남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로 아무리 시간을 쏟아부어도 효율은 절반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몸은 책상에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고 피로만 쌓이는 그 기분. 이제 이유가 보이시나요? 바쁘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성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뇌를 끊임없이 낡은 길과 새 길 사이에서 허덕이게 만드는 아주 소모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말하는 유능함의 기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뇌의 한계를 무시하도록 설계된 환경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해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덜어내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730일 같은 옷 실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2년 동안 매일 같은 옷을 입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데 쓰이던 뇌의 에너지가 사라지자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검은 터틀넥만 입은 이유도 마크 저커버그가 회색 티셔츠만 입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들이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뇌의 가장 값비싼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곳에만 쏟겠다는 철학적 선택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정말 소중한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종종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삶이 단조로워지는 것은 열정이 식은 것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은 삶이 초라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갈래로 흩어진 강물은 어느 방향으로도 힘있게 흐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하나로 모이면 아주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 순간에도 엄청난 물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분산되어 있던 관심과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상태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삶을 단조롭게 만드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켜내야 할 단 하나의 소중한 것을 위해 흩어져 있던 나를 조용히 불러 모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뇌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새로운 목표나 변화 앞에서 그토록 강한 저항감을 느끼는 걸까요?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뇌가 낯설고 복잡한 것을 마주할 때 인지적 부담, 카우니티브 스트레인이라는 불쾌한 감각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감각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도전 앞에서 느끼는 막연한 거부감, 이유 없는 귀찮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의 정체입니다. 반대로 뇌가 어떤 것을 자주 접하고 익숙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인지적 편안함, 콩니티브 이즈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거창한 의지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낯선 목표를 익숙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떠다니던 목표를 손으로 직접 쓰는 순간 뇌는 그것을 처음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웠던 것의 형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반복하면 뇌는 점점 그 목표를 낯선 것이 아닌 친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자이언스의 연구가 증명한 것처럼 단순히 반복해서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그 대상에게 편안함과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목표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의 최악의 상황도 함께 적어보세요.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부풀어 있던 두려움을 종이 위에 꺼내놓는 순간 뇌는 비로소 그 실체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라고 뇌가 스스로 안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꺼내놓는 순간 조금 작아집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고 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선택 피로, 편도체의 경보, 주의력 잔료, 인지적 편안함.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 어떤 개념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의지가 나약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도 아니고 고장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조금 많이 지쳐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당신이 그만큼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에서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시작하라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히 낮아진 다음에 움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립니다. 더 나은 타이밍을, 더 완벽한 조건을, 더 확실한 확신을.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100%의 확신이 찾아오는 순간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안은 더 커지고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그냥 하지 말걸 이라는 결론으로 조용히 마무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행동은 사실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장 그럴듯한 변명이라고요. 준비가 덜 되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실패했을 때 준비가 덜 됐었으니까 라는 방패를 미리 만들어두는 심리적 자기보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5%면 충분합니다. 완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반쯤, 아니 조금 넘게 기울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나머지 25%는 걸어가면서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사실 그 25%는 앉아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오직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 불완전한 채로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 훨씬 더 용감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재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플랜 B, 즉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는 것은 분명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여기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플랜 B를 미리 만들어두는 순간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실패를 가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뇌 안에 자리를 잡으면 지금 집중해야 할 플랜 A에 쏟아야 할 에너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새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닥에 작은 구멍이 생긴 양동이처럼요. 겉으로는 가득 차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물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테러를 없애고 절벽 끝에 자신을 세우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길을 온전히 믿어주자는 뜻입니다. 나는 이 길을 걷기로 했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조용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온전히 믿어주는 일 앞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 힘은 의지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완벽한 준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는 단 하나의 결정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한 가지, 오랫동안 망설이고 미뤄왔던 그것, 혹시 지금이 그것을 온전히 믿어줄 시간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시작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 직후 우리는 종종 이런 감각을 경험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 분명히 내가 원해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매일이 버거운지.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순간들이요. 이 감각을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역시 나는 끈기가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그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요. 인간의 뇌는 새로운 습관이나 행동을 시작할 때 기존의 신경 회로를 버리고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과정이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뇌는 기존의 익숙한 회로를 잃는 것에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 저항이 우리에게는 피로감으로, 짜증으로,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다는 충동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유독 힘들고 지치는 것은 당신이 남들보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낡은 길을 허물고 새롭고 건강한 길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힘든 것은 퇴보의 신호가 아닙니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사 중인 도로는 항상 불편합니다. 우회해야 하고 먼지가 날리고 소음도 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끝나고 나면 아무도 그 힘들었던 공사 과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말끔하게 뚫린 새 길 위를 자연스럽게 달릴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힘겨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공사 기간입니다. 조금만 더, 단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뒤엎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하나를 적어보세요. 이루고 싶은 목표여도 좋고 오랫동안 미뤄온 일이어도 좋습니다. 혹은 그냥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막연한 감각이어도 괜찮습니다. 헌식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을 글자로 꺼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옆에 이것도 적어보세요. 만약 최악으로 흘러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반대로 잘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두 가지를 모두 종이 위에 꺼내놓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종이 위에 꺼내놓는 순간 막연하게 거대했던 그것이 실제 크기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는 비로소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옷장에서 안 입는 옷 몇 벌을 꺼내 비워내도 좋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를 오늘 밤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삶에서 덜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제안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내가 꽤 멀리 걸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며 거쳐가는 수많은 경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결과가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그저 정보입니다. 다음 걸음을 위한 데이터입니다. 당신 자체를 정의하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실패 앞에서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겨울의 땅을 생각해보세요. 눈 아래 차갑게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는 그 땅 속에서 씨앗은 지금 이 순간에도 껍질을 깨기 위한 치열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캄캄하고 축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봄이 되어 싹이 돋아오르는 것은 그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멈춤의 시간, 망설임의 시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이 바로 그 겨울의 땅입니다. 삶이 뒤처지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가볍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단조로워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내지 않아도 모든 선택에서 완벽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세상의 모든 요구에 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온전히 보살피는 데 쓰여야 합니다. 바람의 방향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돛의 각도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잠시 닻을 내리고 쉬어가도 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